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 실태와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교 세안대 글로벌인재교육원 주임 교수님이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 실태와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한 해 3,3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립사 현황과 제도적 미비점,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명해 주실 예정인데요. 김상교 주임 교수님은 현재 여의도연구원 위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자문위원, 선한 사람들의 장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발표를 위해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상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의 발제를 맡은 김상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쪽 노년의 고독사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의 발제, 이쪽 분야의 학문적 연구보다는 저의 직업인 건설 및 1인 가구 전문 임대업과 건물 관리를 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살과 고독사 등을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발제를 하겠습니다. 차례는 정책 논의가 필요한 이유,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 개념적 정의,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 실태를 현황, 원인, 분석, 대안으로 나눴습니다. 또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에 대한 국내외 서비스 현황, 그리고 결론 및 제언입니다. 정책 논의가 필요한 이유, 1인 가구 1000만 시대, 중장년, 노년 세대의 1인 가구 증가, 빈곤 고립 단절로 고독사 증가 추세,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 실태 조사 및 연구 필요, 대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입니다.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 개념적 정의는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 죽음이 발견된 것을 말합니다.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 일반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장년은 40세에서 54세, 중년은 55세에서 64세를 말하고 노년은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고독사는 주로 중장년과 노년층에서 발생하며 경제적 빈곤, 가족과의 소통 부재, 사회적 소외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함께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 등이 문제이며 이는 자살로까지 이어집니다. 끝으로 고독사의 개념적 이해를 통해 중장년과 노년층을 위한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 실태를 보면 크게 고독사 현황, 고독사 원인, 고독사 분석, 고독사 대안으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고독사 현황은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 현황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무연고 사망자가 2,655명이었고 2022년 4,842명으로 늘어났으며 2023년 6월 상반기에만 2,6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남성은 10%, 여성은 5.6%이고 고독사를 포함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은 약 1.3에서 1.6%, 여성은 0.3에서 0.4% 정도로서 모든 지표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연령대는 5, 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원인은 고독사
원인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빈곤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 고독, 고립, 운둔형 외톨이 등으로 우선 경제적 어려움을 시작으로 가족과의 소통 부재, 사회적 소외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독사 분석은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 현황 조사를 보면은 최근 5년간 성별, 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이 고독사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과 연령별로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5, 60대로서 매년 52.8%에서 60.1%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남성이 26.6%이고 60대 남성은 25.5% 차지하고 있어 절반이 넘는 상태입니다. 이는 실직이나 이혼과 함께 건강관리 및 가사노동에 익숙지 못하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대안입니다.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에 대한 원인으로 제시되었던 빈곤, 고독, 고립, 운둔형 외톨이 등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의 소통 부재, 사회적 소외,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경제적인 지원 제공,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겪는 개인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연결성 강화로는 커뮤니티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촉진, 가족, 친구, 이웃과 소통과 교류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건강 캠페인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 예방적 건강관리, 정기적 건강검진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 정부와 지역단체의 실태를 보면 우선 정부 및 지역단체의 역할에서 정부 역할은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을 통한 지원 강화, 사회적 연결 강화,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경제적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역단체의 역할을 보면 지역사회 기반이 사회적 연결을 촉진을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역단체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에 대한 국내의 서비스 현황입니다. 우선 국내 서비스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 2항을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는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조를 보면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 발굴 및 제공을 하고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가 필요하며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특히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 중에 다 대동소이하지만 우선 서울특별시의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예방 및 지원 사업을 보면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 버튼 설치 지원, 방문 간호 서비스,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IoT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등 또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역 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 연계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 서비스 지원, 청년층, 중장년층, 노인 등이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과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정망을 확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서울시 고독사 예방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2022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56,248가구를 조사해 이 중 24,440가구를 발굴 지원했습니다. 이번 발굴한 대상을 보면 고위험군 166가구, 그 다음에 중위험군이 3,256가구고 저위험군이 21,018가구로 분류되었으며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약자의 동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서비스 동향을 보면 우선 영국은 2018년 전 세계 처음으로 고독부 장관을 두어 국민이 고독에 관한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70여 곳에 외로움 대처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회단체 등의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연 발생적 은퇴 공동체 협동조합 형태로 65세 이상 은퇴 후 홀로 지내는 노인 가구 비교적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의 건강 상태, 식사 여부 확인 및 관리, 다양한 친목도모로 외로움을 덜어주고 있고 현재 26개 주에서 활동 중입니다. 일본은 2021년 내각 관방의 외로움부 장관 고립대책 담당부를 만들었습니다. 일찍이 고독사를 막기 위해 1990년대부터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 중입니다. 이 운동은 배우자가 없거나 이웃이나 친구가 없는 고위험군을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자로 선정, 이들을 위한 공동체 소통, 공간 운영, 고독사 예방, 상담 전화 설치 등 다양한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과 제언입니다. 고독사는 현재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와 함께 증가하는 1인 가구 세대는 고독사에 더욱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외로움이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증으로 발전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사회적 고립과 정신질환 등으로 이어져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에 대한 현황과 원인 분석 그리고 대안을 발제하였고 제언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경제 빈곤 탈출입니다. 고독사 위험군과 1인 가구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및 경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득 보장, 주거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관계 개선 연결 강화로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 1인 가구 전용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회활동 및 친목 모임을 지원하는 등 정책이 우선 추진해야 합니다. 소통과 일자리, 고독사 위험군과 1인 가구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달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소통 및 교류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와 사회적 기관은 고독사 위험군이 1인 가구 명단 등의 자료를 수집 확보하고 그들의 생활 수준과 환경을 파악하며 빈곤, 고립, 운둔 등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삶의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소통과 함께 일자리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주변에 있는 고독사 고위험군의 부류의 1인 가구 세대원들과 소통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안정과 공감을 형성하며 고독사의 사회적 문제에서 벗어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와 지역단체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과 지역사회의 기반 지원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고독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고독사의 주요 원인에 대한 문제를 찾아 대안을 내놓고 국민을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문헌적인 거하고 같이 찾은 거고요. 이건 이제 지금 마지막 단은 제가 직접 이쪽에 관련된 1인 가구
사업을 하면서 건물 관리 또 그런 형태로 해서 직접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거를 제가 해서 대안을 한번 조금 더 내놔봤는데요. 고독사 고위험군에 있는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삶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직간접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경제적 빈곤, 이게 최우선이었고요. 안정적인 주거 공간,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 건강과 의료 등입니다. 이는 1인 가구 공감 타운하우스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해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안정적인 주거 공간입니다. 정부와 광역시는 요즘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안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정책입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중장년, 노년의 세대에게도 1인 가구 전문주택을 보급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 주거의 안정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둘째,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전문주택 보급으로 인하여 서로 공감대를 연계하고 운동, 취미, 식생활 등을 해결하며 서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선택적 공동체 생활을 통해 건강과 의료에 대해 관리하며 한 곳에 모여 살며 서로를 보호할 수 있고 자가 생활 또는 충분히 선택하며 가사에 익숙하지 않는 부분까지 서로 케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덴마크식 코하우징과도 비슷합니다. 코하우징은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 안에 살며 각자 개인적인 주거 공간을 그대로 두고 공용 공간은 회의 공간, 손님 맞이 놀이공간 등의 다용도로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동체 주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3월경 시행하는 임대형 기숙사 형태로 개인 공간, 공용 공간 확보가 필수 조건인 이러한 거주 형태와 실버타운 형태로 혼합시켜 새로운 거주 공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고독사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